방구석 여포 이재명 이거 하려고 나토를 안 갔다고 그 생각이 절로 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일단 방구석 여포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?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물안 개구리 이렇게 되는데 자기 그 무리에서만 자기 집단에서만은 이렇게만 행세를 하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죠.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어떤 위축이 돼서 어떤 뭐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방구석 여포 이렇게 부릅니다. 그런데 한나라의 집권자가 된 처지에서 이재명이 지금 마치 우물안 개구리나 방구석 여포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. 취임하자마자 G7 갔죠.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트럼프에게 사실상 패싱당하고 그렇게 왔는데 이 나토를 안 갔습니다. 만약에 나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가 오늘 그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낮에 끝났을 겁니다. 그리고 뭐 귀국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토를 안 가고 그러면은 이재명이 도대체 뭘 했느냐. 자, 이번에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했죠. 시정연설을 했는데 마치 뭐 이렇게 포퓰리즘, 퍼주기 정책,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호남에 갔습니다. 호남에 가서 이 강주공항 이전 민원을 해결을 해주겠다 하고 대통령실 안에 TF까지 만들어서 정부 부처들을 6개 다 끌어들여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TF까지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이 어제 일정 오늘 일정 아니 이 시간에 나토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.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동맹국들하고 정상회의를 했어야 됩니다. 안보협력체죠. 이 나토는 G7은 경제협력체, 경제 분야에 중점이 있다면 이것은 안보협력체입니다. 나토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갔죠. 그러면은 지난번에 G7에서 트럼프를 못 만났습니다. 못 만났으면은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가야 됩니다.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는 각 개별국들과 개별 나라들과 계속 정상회담을 해서 간세 협상을 하고 있죠. 그것을 다른 해외 정상들은 먼저 하려고 서로 막 계속 일종의 로비를 벌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. 그러면은 기회가 되면은 어쨌든 만나야 되는 거죠. 트럼프를 만나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와 닿는 일입니다. 하나는 이제 7월 8일 날까지 유예가 됐다가 7월 8일 날 발효가 되는 고율 관세,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, 이 반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 상황인데 맨날 뭐 주식이 가만히 있어도 뭐 3천이 뭐 코스피가 3천이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도와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. 아마 가면은 지금 중동 전쟁도 일단락이 사실상 뭐 지금 어쨌든 휴전기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가서 나토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란을 비판하는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러시아와 중국, 북한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는 그걸 안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핑계를 이제 그렇게 됐죠. 이게 국제 정세가 중동전이 불안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남아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못 간다 했는데 아니 그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은 그럴 때일수록 나토에 가야죠. 나토에 가서 그 안보 동맹 체제니까 거기서 보조를 맞춰야죠. 동맹국들과. 그런데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싫어하기 때문에 안 간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정세를 이제 핑계를 댔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뭘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. 나토에 안 가고 도대체 뭘 했는지.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들을 한 겁니다. 그 할 일이라는 게 결국 어제 강주에 가서 어제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.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은 용산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나간 일정들을 다 공지를 합니다. 그 전에도 그랬었죠. 앞으로 예정된 일정은 공지를 하지 않고 지나간 일정은 공지를 합니다. 예정된 일정은 뭐 경호상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어제
아마 나토에서 하이라이트 행사들이 막 열렸는데 어제 뭘 했는지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호남에 있었습니다. 이재명이. 다른 일정이 없습니다. 아침에 10시 반에 국립소록도 병원을 방문했다. 그리고 김혜경하고 둘이 같이 방문했죠. 김혜경이 그때 유세할 때 반드시 같이 한번 부부가 같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. 자, 그래서 왔다. 불과 취임 21일 만에. 나토를 안 가고 거기를 갔다. 물론 아주 가서 격려하고 어디 한센병 환자들을 격려하고 이런 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. 그렇지만 그게 나토를 안 가고 갈 일정인가? 그리고 10시 반에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갔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광주 시민들 그리고 전남 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했다. 이게 한 2시간 넘게 했습니다. 그럼 결국 어제 하루 종일 호남에 가 있었던 겁니다. 취임 21일 만에 그 중요한 나토를 가지 않고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.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. 그렇게 했으면서 하루 종일 호남에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전날도 이제 나토가 막 시작이 됐죠. 24일 일정표를 보니까 국무회의 참석 달랑 하나 있습니다. 달랑 하나 국무회의 참석했다. 그러니까 이런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내에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이렇게 뭐 챙긴 거는 거의 없는 셈인 것이죠. 결국 이제 한 일이라는 게 국회 오늘까지 치면은 국회에 가서 추경안 제출에 대해서 뭐 시정연설을 했다는 건데 이거 추경안 그러니까 본회의 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은 일일이 제출을 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이 시정연설 안 해도 되죠. 이미 국회에 다 보고가 되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꼭 필요하면 누군가 대독을 해도 되죠. 그리고 본인이 이것은 본인 하나마나 똑같은 거니까는 나토 가가지고 정말 우리 안보를 위해서 또 트럼프를 만나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정말 방구석의 여포처럼 탁 이 안에 앉아가지고 또 오늘 모든 신문들이 그런 보도를 했죠. 이재명은 벌써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다. 그래서 어제 강주 가가지고 그런 행동을 이렇게 막 민원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막 무더기 약속을 한 거. 그리고 부산 가가지고 또 부산에서도 실제로 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. 이걸 막 발표를 하고 있죠. 부산시장 선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. 지금까지 행정, 입법,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지방 권력이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한 것이 일종의 뭐 선거운동, 예비 선거운동을 벌였다. 지방 가서.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김민석이 24, 25일 어제 그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했죠.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또 아마 뭐 마크에서 진두지휘를 다 했을 겁니다. 지금 보시면은 어떤 뭐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은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죠. 지방선거 대비해서.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라면은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은 통 크게 국제적으로 놀고 이 사소한 정치 이런 거 빠져야죠. 그런데 지금 타운홀 미팅, 어제 호남 가서 타운홀 미팅 한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. 그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, 김민석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. 이거 특히 인사청문회 첫날 하고 나서 김민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날 밤에 내란 특검, 소위 말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. 그래서 이슈를 막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범여권 안에서 지금 집권 개청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재명이 꼭대기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겨우 나토 가지 않고 한 일이 어떤 뭐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그 총리 인사청문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침,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.
나토에 가지 않은 대신 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이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이 아마 뭐 지침을 내리고 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일단 본인이 무조건 내란 종식 이 프레임으로 전국을 초반 전국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특검을 본인이 취임한 그 다음 날, 취임 다음 날에 3개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했고, 그리고 또 이 특검을 정당석화처럼 임명을 해서 조은석을 임명을 해서 체포영장을 이 청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줬죠.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조은석 특검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어제 저녁에 일단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. 그런데 어제 체포영장이 기각된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. 뭐냐면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 발표를 특검에서 했습니다. 조은석 특검에서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28일 오전 9시에 소환을 통보를 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통보를 했다.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아니 그쪽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다. 28일 9시라는 거.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가지고 특검이 정해서 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보통 일반 피고인도 검찰에 부르려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날짜가 언제 되느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. 그런데 전직 대통령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했는데 직접 통보한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해버리는 거죠. 이건 뭐냐 하면은 의도적으로 지금 무시를 하고 이 망신주기. 그러니까는 당신은 우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. 당신에게 뭐 방어권 이런 거는 필요 없어. 이런 그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또 진전된 상황이 이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라고 있죠. 이 브리핑을 하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박영수 특검 때 그 이규철인가요? 계속 밥알에 있고 계속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을 막 호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걸 막 흘리고 여론전을 펼쳐가는 특검보죠. 이번엔 그 박지영 특검보가 그걸 맡은 것 같은데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.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. 영장 재청구, 체포영장 재청구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출석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로 좀 그 조사실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죠.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게 박지영 특검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. 이걸 모른다고요. 왜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하는지 모른다. 이 특검보라는 사람이. 이게 박지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전에 전두환, 노태우, 이명박, 박근혜,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. 전직 대통령들 모두 현관으로 들어갔어서 현관으로 나왔다.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. 만약에 계속 고집하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. 영장 재청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. 전직 대통령들이 할 때도 전부 다 포토라인에 섰죠. 포토라인에 서고 그러고 조사받으러 가고 했는데 이것을 그 준칙을 바꾼 게 바로 문재인 때 조국이었죠. 조국이 그때 자기하고 정경심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가게 되니까 그 준칙을 바꿔서 포토라인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. 없애버려서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특혜를 받고 들어갔죠. 그 다음에 그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이 포토라인이 다시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죠. 이것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그 검찰의 어떤 관행이나 규칙 같은 게 다른 겁니다.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. 그런데 그 옛날 것은 옛날 전직 대통령들은 포토라인에 안 썼다. 포토라인에 다 썼다.
그런데 왜 안 쓰려고 하느냐? 문재인 때 자기들이 바꿔서 그런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망신주기, 그리고 모양이 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을 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은 또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격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뭐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려는 이재명 정권이 있다.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.